요즘 제약 바이오 산업이 확장되면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관련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이나 취업 준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기획됐다는 점들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제네릭이라는 말이 뭐죠? 카피약, 복제약이 뭐죠? 이게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그리고 제약업 1등은 유한양행이라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제약 바이오 1등은 셀트론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다르게 나오는데 뭐가 맞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라는 어떤 기초적인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은 유한양행은 제약업에서 1등이라고 좀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합쳤을 때 제약 바이오 혹은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 쪽 분야에서는 뭐 셀트리온이 1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다른데 이렇게 표현이 서로 다르게 기사가 언급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제약업이나 바이오업을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제약 산업에서 주로 다루는 화학의약품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산업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한양행이나 뭐 한미약품, 녹십자 와 같은 회사들은 바이오 산업에도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전통적인 제약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전통적인 제약 회사들은 화학의약품을 주로 다루며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의약품은 말 그대로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로는 경구용 형태로 즉 알약 형태로 우리가 가볍게 먹는 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보통은 우리 전통적인 제약 회사들이 갖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사제로 우리 인체에 투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가볍게는 뭐 항암제라든지 백신과 같은 것들이 바이오 의약품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약 산업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들 크게 3가지 정도의 약의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업에 관련된 걸 좀 보다 보면은 또 그 회사의 어떤 약품의 파이프라인 등을 좀 보다 보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신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약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발 소요 시간이 평균적으로 12년, 그 다음에 약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아무나 개발에 뛰어들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회사들 또 보게 되면은 국내 제약사들이 있고 외자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에서 신약 개발이 활발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국내 제약사들도 있지만 유럽에서 온, 미국에서 온, 일본에서 온 제약 회사들도 한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해외에서 그렇게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극소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약 개발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한국의 어떤 고령화 현상, 한국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중국도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앞으로 제약 산업은 엄청나게 크게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기업도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대형화되어지는 관점에서 국내의 다양한 대형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들 한 번쯤은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약이 개발되어야지만이 회사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했던 것들 중에서 제네릭이 뭡니까? 복제약이 뭡니까? 카피약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또 개념은 좀 잘 알아야 된다. 특히 간혹 가다가 영업적으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제네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제네릭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약은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반면 그런 좋은 약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면 좋은데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더 막기 위해서 특허 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만료되어지게 되면은 제약회사들은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화학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복제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측면 때문에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 및 판매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많은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똑같은 A라는 어떤 약이 있다. 그럼 이 약을 5군데, 6군데에서 동일한 걸 만약에 생산하고 판매한다고 하게 되면은 높은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저수익, 낮은 어떤 단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네릭으로 성장했지만 많은 기업들은 또 신약으로 다시 좀 성장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네릭, 오리지널, 약의 뭐 차이 같은 것 혹시 물어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계량 신약이라는 표현들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약을 기반으로 제형을 변경하거나 약효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계량해서 만든 약품을 계량 신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 기간이 4년에서 5년, 비용은 신약의 20% 정도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2월까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계량 신약은 한국에서 총 125가지 품목이 허가되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신약보다는 계량 신약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 신약, 제네릭, 계량 신약, 화학의약품에서 다루는 주요 용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또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쌓게 되면 그 누구보다 대학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